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5층짜리 공동주택에 1층과 2층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누수 탐지를 해보니 전문가들은 3층에 누수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1층과 2층 주민들은 3층 주민에게 누수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층 집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저희 집 문제가 아니고요. 주택 공용 부분의 배관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누수 배상은커녕 누수 탐지조차 거부합니다. 이럴 때 1층과 2층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번 여름은 유독 장마가 길었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누수 문제로 호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정말 아파트 3층 말대로 본인 집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 공용 부분의 배관 문제라면 당연히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내지는 단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윗집에서 누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해줄 텐데 지금 보면은 사연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3층에 누수 원인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공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1, 2층에서는 먼저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나중에 3층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3층이 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공사 비용이 많니 적니 이럴 수 있고 필요한 공사니 아니니 이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공사라는 부분 그리고 적정한 비용으로 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씩 좀 증거를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요. 2004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렇게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세대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안 해준 것을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봐서 손괴죄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까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층 주민의 경우에 정말로 본인의 집에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 손해가 나는 거, 다른 집이 망가지는 것을 내버려뒀다. 이럴 경우 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고쳐주는 분들이 있으면 이 판례를 양담소에서 들었다 하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은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왕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방송을 처음 하셨다고 막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담소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알차게 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SNS와 유튜브와 관련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많이 하시나요? 저는 SNS는 하지 않고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생활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밤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하나 두 개씩 보다 보면은 네.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늘 일어나서 후회하고 이런 생활을 유튜브 때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유튜브라는 걸 그냥 보는 것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준비된 사연 한번 SNS 관련한 거 들어보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사 마케팅으로 만들어지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회사 일이니까 함께 했는데요. 그 후 6개월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후에도 그 유튜브 영상은 그대로 올라가 있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에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제가 동의를 해서 촬영한 영상이고 회사의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저는 그 영상을 삭제할 수 없는 걸까요? 그만둔 회사의 마케팅 영상에 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럴 때 회사 말처럼 일단 찍을 때 동의를 한 거니까 네.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그 사안마다 조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본 사안에서 단순하게 이제 A의 구두 동의만을 이제 받아서 촬영한 영상이라면은 뭐 어떤 판례나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 삭제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네. A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에게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요새 이제 그래서 초상권에 관한 분쟁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회사님 오늘 초상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초상권은 이제 결국 자신의 얼굴, 뭐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하거나 또는 이제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네.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초상권자, 즉 본인의 어떤 동의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초상권 같은 경우는 이걸 명시적으로 법률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일단은 이제 판례, 이제 법원에서 판례로 인정하기를 이제 헌법 10조에서 보호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 10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내용은 이제 초상권, 결국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모습은 있으니까 이게 네. 어떤 헌법상 권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처분 권한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상권이 꼭 영리적으로 뭐 이용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네. 보호되어야 된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꼭 예. 영리적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사례자는 사실 사안이 조금 애매한 게 회사 말이 네. 처음 촬영할 때는 어쨌든 업로드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를 근데 했죠. 이제 뭐 회사가 그만뒀다고 이것이 침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부분의 어떤 초상권 문제는 이제 동의를 이제 어느 범위까지 동의를 했느냐를 확정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결국 이제 판례의 입장도 그렇고 이제 동의가 이제 당시에 그 사람이 나 이거 뭐 촬영을 할래라고 했던 그 부분만 동의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이 촬영의 어떤 반대 급부, 뭐 돈 경제적인 이익을 수수했는지나 뭐 어떤 촬영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나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통지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당사자의 어떤 지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동의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촬영 자체는 동의를 했을지라도 그 촬영물이 사용되는 어떤 그 범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아까 사례의 어떤 사례자는 좀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한 동의가 네네. 내가 회사 다닐 때까지는 해도 된다는 거지. 네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그렇죠. 이거를 쓰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다른 하는 회사도 거네요. 가야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쟁회사에 간다면 네네네. 더더군다나 문제가 예.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면 회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협의를 해야 이 영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네. 새롭게 합의를 해야겠죠. 뭐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어떤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을 한다던가 뭐 그것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어떤 그 요청에 따라서 삭제를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뭐 나오지 않게 편집을 하는 등의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좀 최근에 이런 경우 많이 있으세요. 원하지 않게 언론 매체에 얼굴이 나갔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도 많아요. 저희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안인데 그 휴가지를 찍는 중에 얼굴이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 그걸 지워달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의의 문제로 기결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 매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개방된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뭐 방송에 나가고 뭐 이런 거를 너가 뭐 인식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동의가 이제 뭐 사실상 추정된다. 그리고 좀 넓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사자가 어떤 명시적인 의사로 나 이거 부분에 대해서 내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것을 삭제를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네네,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실제로 저도 진행했던 사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약간 고발 프로그램인데 그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직원들은 그 회사의 불법 행위에 관여를 안 했는데도 마치 본인 사진이 나가니까 내가 그걸 불법 행위를 한 그렇죠. 것처럼 예. 보여서 그럴 경우에 이제 내 사진을 빼달라고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을 했을 경우에 안 하면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요새 또 좀 흔한 일요. 네. SNS에 이제 올린 사진을 누군가 퍼가가지고 네. 이걸 다른데 올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네. SNS에 내 사진을 올렸다라는 거는 이제 뭐 좀 친한 지인들에게 이제 내 사진을 이제 뭐 보여주는 거고, 이제 뭐 친한 지인들이 뭐 그거를 사진을 공유해가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이제 어떤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겠죠. 그 예. 허락은 예. 내가 원하는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올려놓은 네네네네.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뭐 어떤 광고에 사용한다던가 뭐 다른 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초상권 침해가 네. 예전보다는 왜냐하면 개인의 이제 행복 추구권이나 네네네. 그런 인권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본인들의 이런 초상권에 기초한 그 권리를 많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걸 뭐 이용하거나 네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기관에서 좀 주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NS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요.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가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SNS나 유튜브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요거 관련된 어떤 법률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사건화돼서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예훼손, 그다음에 이제 뭐 모욕, 저작권 침해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타인과 관련된 정보 혹은 의견인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본인은 올릴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뭐 보겠나. 네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많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 네네네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거 이외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이렇게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